Un, deux, trois. Bienvenue dans Les bavardages de Mingo. et Mengu. Jour 66. Montagne encore. Nous, c'est Émile et Romain. Vous écoutez Mingu et Mengu. 안녕하세요. 민고 맹고 프랑스어 수다의 민고의 맹고, 혜민의 호망, 그리고 진시님입니다. enchanté. 네. Encore. encore. 저희 주 수아상 쌍꺼에서 함께 하셨던 진시님과 또 이번 주 수아상 시스에서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하시는 일 관련해서 그리고 프랑스식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셨잖아요. 사실 저희 주 수아상 때에서도 프랑스 유학 다녀온 친구를 게스트로 섭외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심스 네, 얘기하시는 거죠? 심스. 작가님께서는 좀 더 그 전의 이야기라서 그래서 유학 시절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경험이나 또 프랑스어를 그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라떼 이야기가 될까봐 걱정이지만 라떼. 네, 해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라떼예요. 네, 네. 카페라떼나 뭐 초콜라떼 뭐 뭐 해봤어. 상관없어. 해봤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번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계셔갖고, 네, 처음에 이제 프랑스 박사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 조금 잘 하시는 상태에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가르쳐주는 뭐 기관도 많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은 있었지만 프랑스어를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유튜브 같은 건 없었거든요. 유튜브 자체도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면은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배웠죠. 봉주, enchanté, merci. C'est bien, c'est bien. 네. C'est un bon début. 네, 네. 그렇게 세 개를 딱 준비를 해서 중무장을 하고 가방에 라면도 넣고 옷도 넣고 신발도 넣고 고무장갑도 하나 넣고 네. 네. 잘 아, 준비하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이었나봐. 네. 그래서 이제 배낭을 이제 들고 프랑스행 이제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요즘은 뭐 엑시트 이런 출구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그때는 프랑스가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웰컴하지 않아서 속디라고 쓰여 있었어요. 출구에. 속디가 얼마나 어렵고 낯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어였는지 일단 출구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 예, 그리고 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봉주라는 말을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쵸. 그리고 아빠가 이제 부모님이 도착하면 전화를 해라.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집회는 좀 환전을 해갔는데요. 동전은 현지에서 환전 안 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중전화는 찾았는데 공중전화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며 그리고 해외 통화잖아요. 그럼 교환원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프랑스 여자가 발라발라발라 해요. 발라발라 하니까 네.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렇죠. 몰라. 모르시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 따빼엉 뭐 이렇게 뭐 누르라고 하자. 그렇죠. 그 해외로 연결되려면 뭐가 눌러야 되는데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못 어떡하지? 알아들으니까 또 전화를 끊어요. 동전 다 날리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둘기번 해야지. 그래서 겨우겨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르도에 이제 기차 타야죠. 네, 기차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도착을 해서 이제 트람이라는 걸 타야 되는데 그 이렇게 뭐 기계를 봐도 뭘 눌러야 뭐 티켓을 한 장을 사는지 5장을 사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걸 사려면 또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동전을 바꿔달라는 불어를
공부해가지 않아서 계속 그냥 어느 가게에 가서 지폐를 이렇게 흔들면서 Bonjour, merci, enchanté. 바꿔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바꿔줄 때까지 웃으면서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네 봉주 Bonjour, merci, bonjour, bonjour.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그 I am Groot처럼 Bonjour, bonjour, bonjour. 네, 와. 도착을 했는데 프랑스가 되게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모기가 있는 거예요. 모기? 네. 여기도 모기 많잖아요. 글쎄요, 저희는 이렇게 방충망도 좀 되어 있고. 아, 그치. 프랑스에 없어. 네, 마음만 먹으면 모기를 차단을 할 수 있는데, 음. 프랑스에는 방충망이 없잖아요. 그럼 환영해. 우리 뷔페예요, 뷔페. 그리고 모기가 인간 뷔페. 인간 정말 뷔페. 초강력. 조각. 그래? 산이 아니, 여기 세더라고요. 훨씬 더 센데? 그래요? 일단 내 경험에. 서로 남의 나라 모기가 그런가? 센 그럴 거예요.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프랑스에서 모기 이렇게 죽일 때 뿌리는 거 뭐예요? bombe à moustique. 그렇게 편하게 말하네요. 네, 어렵네요. bombe à moustique. 스프레이. 그게- 스프레이 à moustique. 그 사전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모기약 이렇게 찾아보면 없었나? 네, 사전에 그 종이 사전만 있던 음.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요즘처럼 좋은 종이 사전 말고 구버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외대에서 나온 좋은 사전이 있고 예전에 구버전이었는데 일본에서 만든 불어 사전을 이제 번역을 또 해서 다시 쓴 번역해서. 거죠. 한국에서 모기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를 어떻게 찾아가서 모기 그림 찾아보고. 모기약을 막 이렇게 모기약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한 쇼를 거기서 계속 했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고. 네. 왜 이렇게 눈치 없어? 눈치 좀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프랑스인. 정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바디랭귀지를 한참 바디 했어요. 랭귀지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저를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우, 유명해졌었네요, 그러면. 한두 명이 이렇게 제가 뭐라 하는 거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몰려들다가 그게 이제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이제 점점 액션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알겠다. 이제 컴프리. Qu'est-ce qu'elle veut dire? Qu'est-ce qu'elle cherche? 근데 진짜로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무슨 이렇게 스프레이를 찾아주셨는데 진짜 이해했었네. 이게 그림에 모기가 이렇게 뭐 하는 그치, X 뭐 그런 거. 그거 사가지고 이제 왔어요 무사히. 와, 그래도 보르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거 다 이해하려고 저희 노력하고. 미모 때문이. 도움되죠. 일단 모기 스프레이, bombe 네. à moustique, 네. 아니면 bombe à- 스프레이 à moustique. 무스틱. 무스틱. 일단 무스틱. 모기. 무스틱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스틱. 질문이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 선크림 잘 안 바르나 봐요. 아니요, 잘 발라요. 요즘 많이 발라요. 아, 한국 사람처럼 아니에요. 우리 꼭 예, 안 바르고 필수- 싶어해요. 난 안 바르고 싶어. 근데 그거 해수욕장 가면 뭐 수영장 가면 뭐 그런 데 가면은 팔아요. 태닝 크림. 태닝 크림도 뭐 둘 다 있긴 있는데 근데 아마 옛날에 유행이었어요. 태닝 크림. 옛날 그죠. 얘기하는 거는 언제 뭐 90년 뭐 2000년 그때. 근데 아마 지금은 제가 그 태닝 크림 유행할 때 갔었는데 그래서 선크림 사가지고 바르는데 선크림 달라 그랬더니 태닝 크림도 와가지고 그럼 잘못 줬네. 새카매진 적도 있고 그럼 자랑을 하겠네요. 한국에는 안 좋은데 프랑스에 좋잖아요. 그리고 와인 너무 싼 거예요 보르도가. 완전 주제 빡. 세상에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는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부자들이나 먹을 정도 일단 슈퍼에서 와인을 안 팔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가니까 슈퍼에 가니까 와인이 그냥 꽉 뭐. 차가지고 또 싸고 그래가지고 한 잔 마실 때마다 이게 얼만데 홀짝홀짝. 아, 보르도면 또 특별히 또 원산지니까. 네, 그치, 기숙사 그쵸? 뒤편도 와인밭이었고요. 와, 좋은 데 사셨네요. 네. 사실 나 뭐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와인 별로 안 마시고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니까. 프랑스인인데 와인을 예. 못 마셔. 난 치즈빵 괜찮은데 뭐 와인. 그 프랑스 드라마에도 출연하셨어요? 네, 엑스트라로 아우. 한번 출연을 했고 프랑스에 소방관들이 뭐 이렇게 그런 드라마 있었나요? 소방관들이 사람을
너무 옛날 거라서 모르시는 근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그때 역할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불이 나서 공장에서 도망 나오는 이제 중국인.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왜소한 체형을 가진 동양인들을 많이 섭외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도 섭외가 또 왔는데 역할이 너무 계속 불쌍해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꽤 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 출연하고 나서 같이 식사하더라고요. 스태프들이랑 배우분들이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오. 와, 정말 재밌는 경험이네요. 네. 영화 아니면 드라마 세트를 재밌어. 그립다. 그립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또? 뭐 베이비시터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그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저택에 강아지 밥 주는 거, 네, 그런 덕시를. 것도 했었고,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도 가르쳤고, 아, 그때 그 시절에 한글 학교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한글 학교가 14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아마 입양을 많이 보냈으니까 입양인들 처음에 한글 학교는 아마 뭐 주재원들 자녀분들 때문에 뭐 한 개 생겼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한글 학교가 이제 입양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수업도 하시고. 네네. 그 프랑스 사람한테. 네네. 잘 배워요? 사람들이? 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쵸? 네, 네. 그쵸. 그런데 한글이 참 예쁘다라는 말은 들었어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되어 있구나. 뭐 이런. 듣기 필요 없는 말. 그리고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머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어가 이렇구나. 네, 그렇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친구 많이 사귀었고요. 그럼 그때는 한국어를 한글로 가르쳤어요? 아니면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한글을 불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네. 불어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조 한국어로. 네, 뭐 한국어 섞어서 어차피 뭐 외국인으로서의 선생님이니까요. 네네네. 예, 뭐 저는 잘 가르쳤습니다. 네. 믿을게요. 엄청 바쁘셨겠어요. 이제 공부하러 가셔갖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많이 놀았나 봐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슈퍼에 가서 해결을 하고 무엇을 사오고 이런 생활 자체가 여건이 한국과는 다르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말이 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뭐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슈퍼 가서 뭐 하나라도 사 먹고 뭐 하려면은 힘들죠. 예. 뭐 카드,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현금 아니면 수표책 이런 거. 일단 은행 도착해서 은행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은행을 어떻게 찾아요? 은행이 은행같이 안 생겼는데 보험회사랑 은행이랑 너무 헷갈리게 생겼고 딱 가서 주부들의 우리 컴컴트라는 문장 하나를 딱 외워서 갔죠.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홍대부도 잡아야 되잖아요. 프랑스는 은행이 그리고 지옥이지. 또 뭐 우편으로 뭐가 오고 참, 네, 뭐 지난 일이지만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네,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프랑스어를 그때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신 것도 있겠지만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니까 애들이 너 고어 쓴다. 우리나라 마치 지금 합주체처럼 그렇게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스크세라고 배웠는데 걔네들은 뭐 쎄꼬았어 막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자꾸 너는 이제 고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옛날 말 같고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만화책 같은 거 봐도 뭐 보트 마제스트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베르사유 궁전 투의 이런 만화책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런 이제 파티나 자리에서 내가 이제 고어를 쓰는 사람이 돼서 열받아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책을 덮고 이제 많은 모임에 나가니까 귀도 뚫리고 입도 뚫리고 그렇게 그래서 죄고죠. 이제 복수를 시작했죠. 똑같아요.
한국어 와. 배우는 게. 네, 또 네. 길에서 배운 한국어. 네, 그래야지 되는 것 같고. 와, 근데 네. 그 용기가 정말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뛰어든다는 게 지금처럼 지침서가 있고 네. 누가 조언을 해주거나 뭐 선배가 있거나 뭘 알았으면 무서웠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없기 때문에 겁이 없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플레 따기를 때리다 이 단어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 예? 길거리 다니면서 학생들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애들이 말로 가르쳐 줘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계속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렇게 자기네끼리 막 따기를 때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단어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애들만 보이면은 이거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좋아. 아. 사회 연결 만드는 그래서 거예요. 그게 그거. 생각이 나요. 와, 네. 나 그때는 그런 이제 연관이 없어. 전자사전도 없고 인터넷도 그게 막 사용 많이 하던 때가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하이텔, 아. 천리안 쓰던 시절이니까 프랑스는 더 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미니텔 해봤어요? 미니텔? 그거 우리 팟캐스트에 얘기해야겠네. 미니텔. 그거 항상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한국의 하이텔 같은 그런 건가? 하이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터넷이나 전자사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없을 때 더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없으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인 거예요. 아. 지금 저 다음에 유학생들은 인터넷이 되니까 노트북 가지고 가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외로우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잘 활용하면 어학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또 외로움에 지치면 그냥 한국 드라마를 자꾸 보고 이렇게 시간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저만 없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없었으니까 저녁에 저녁 먹고 기숙사 앞으로 나오면은 뭐 기타를 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더 자연스럽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옛날이 좋은 것 같아. 아주 옛날도 아니지만 매우님 보수가 됐네요. 보수인가 이게? 어쨌든 이제 라떼가 좋아. 네,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서로 눈 마주치면 그래도 이제 인사도 하고 말도 주고받고 너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정도 이야기도 좀 주고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프랑스도 그게 막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다시 파리 갔더니 길 물어보니까 어머 이런 거 구글에 다 있는데 왜 물어보지? 이렇게 원시인 취급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길 물어보면서도 막 인연이 맺어지거든요. 네. 이 귀찮대요. 얘는 파리에서 길 물어보는 사람 너무 귀찮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뭐 괜찮은데 매일 네, 매일, 파리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귀찮아. 거기 살 수 없겠어 내가. 네. 공부하러 가신 거니까 공부 얘기도 잠깐만 네, 해볼게요. 네. 그 전공을 어떤 걸로 하신 거죠? 한국에서 필로소피 했으니까 네. 현지에서도 당연히 이제 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네네. 원래는 한국에서 당시에 여성 철학이 이제 한국의 여성가족부 현재 그 부서가 이제 설립이 됐고 대학의 여성철학 강좌가 열리면서 저도 여성철학을 전공하라는 교수님의 권유를 받고 크리스테바라는 이제 세계 3대 여성 철학자가 있어요. 리스 이리가이,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렌 식수. 근데 그 중에서 크리스테바가 이제 파리의 이렇게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여성 철학을 이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파리로 갔는데 그 크리스테바 선생님은 외국인은 학생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별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현지 언어가 모국어 수준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뭐 조금 더 다양하게 외국 학생들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철학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제 기욤 르블랑이라는 교수님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교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동양 학생들, 일본 학생들을 이제 학생으로 받고 있는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의논을 했더니 여성 철학은 본인 전공이 아니니 몸 철학으로 바꿔라. 근데 몸 철학이라는 건 한국에서 저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몸 철학이 무엇인지 메를로 뽕띠를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웠고 좋았죠. 네. 아, 그런데 그 철학을 방금도 좀 말씀하셨지만 언어적인 한계가 있을 때는 그 용어나 이런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어떻게 수업이 어떠셨어요? 그 프랑스 학교가 저희 반에 장님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네. 그런데 이렇게 귀로 듣고 녹음하고 그때 녹음기로 거의 다 녹음을 해서요. 교수님 수업을 예, 집에 와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걸 텍스트로 옮겨 적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다 거의 다 근데 그러니까 힘들겠다. 그 시각장애인 분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 녹음기를 아. 사용한 거죠. 아, 그리고 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고 강의를요 이렇게 텍스트로 항상 준비를 하시고 그대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교수님한테 받으시고 네. 저한테는 외국인이니까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 외국인으로서 허용적인 분이 계시고요. 아닌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저희 교수님은 조금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편의를. 네. 좋네. 네. 근데 처음에만 친절하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나빠졌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논문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굉장히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마치지는 양심적으로 논문을 마치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이 이것을 끝까지 논문을 여러 이렇게 논문들을 사실 좀 짜집기도 하고 인용도 하고 꾸려 나가야 하는데 그 나이에 철학의 박사라는 논문을 완성한다는 것이 철학을 공부해 보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어떤 한 프랑스 친구가 디프디우농 너는 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철학자의 자세는 이 제도의 수능에서 논문을 끌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저는 철학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제 능력에도 양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에서 접고 다시 인생을 살면서 철학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해야겠다. 하나의 이론을 낸다는 거거든요. 철학이라는 논문을 쓴다는 게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도 저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얼추 그럴싸한 논문 하나 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정말 한국어로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철학을 그러니까 어차피 철학 박사. 나도 프랑스 언어가 너무 어려워. 그 철학 생각하면 단어가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저희랑 만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인종차별 같은 거를 별로 느끼지 못하셨다. 그거 처음 들어. 네. 네, 저도 신기한데요. 네.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인종차별 이야기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고 갔다 온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아마 누군가는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못 프랑스어 느꼈나 부족해서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고 항상 밝게 혼자 봉주봉주 하니까 그가 나를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사실 인종차별 이렇게 당하고 싶은 사람? 뭐라고 하지? 인종차별 말하고 싶은 사람, 그 하는 사람이 반응을 받아야 만족하잖아요. 네. 근데 반응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막 개량 한복 같은 것도 입고 더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하고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수한 나라인지 그런 거 음. 얘기하는 거 되게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한국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가 무시할 틈을 못 줬나 봐요. 죄송해요. 국뽕.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었어요. 아니면은 도시 차이도 있을까요? 파리에서는 좀 많이 느끼고 그럴 수도 있나요? 일단 파리 밖에서는 더 좋을 거예요. 근데 파리는 뭐 물론 안 좋았지. 보르도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동양인도 많이 없고 뭐 제가- 계속 와인 마시니까 뭐. 네, 계속 이렇게 늘 기분 좋게 있었고 또 제가 행동하는 범위가 학교나 뭐 이렇게 학생들과의 교류니까 예, 뭐 그렇게 보르도에 한국인이 많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커뮤니티 같은 것도 따로 없었겠네요? 한인 사회가 있다고는 들었고 네. 예, 뭐 커뮤니티가 있기는 한데요. 학생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자주 갈 일은 없었고요. 예, 저는 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프랑스인들과 교류가 많으니까 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요. 중국 사람도 한국을 그때는 좋아했어요. 요즘은 잘 오.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이제 패션이 좀 촌스럽고 한국이 조금 더 패션에서 앞서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윤사마라고 배용준이라는 사람이 이 한류가 일본으로 유행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일본 사람도 한국인을 좋아하고 중국인도 한국인을 좋아하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좋은 점만 이렇게 골라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즐겁게 인종차별 잘 못 느꼈죠. 이게는 행복 레시피잖아요. 근데 아마 코로나 때 딱 갔다거나 뭐 어떤 시기적으로 좀 불편한 시기에 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죠. 괜찮았어요. 예. 그럼 거의 한국인은 없는 상황에서 그 지내신 거네요? 주변에? 뭐 몇 명이 있기는 했지만 예. 예.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인이 많지는 않았고요. 네. 북한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계시면서 한국에는 한 번도 안 들어오시고. 네, 못 왔어요. 아버지가 가는 비행기를 끊어주셨는데 오는 비행기를 안 끊어주셔가지고 돌아오지 여름은- 말라는 뜻이. 여름 바캉스를 처음 봤죠.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캉스라는 단어가 존재는 했지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시대였거든요. 2박 3일 기껏해야 이제 바닷가 가는데 어머 핵폭탄으로 뭐 터진 줄 알았잖아요. 왜 바캉스가 시작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예. 추석이에요. 거기.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좀 교류를 하면서 지내야겠다. 기숙사에도 애들이 싹 빠져나가서 텅 비었고요. 집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헬스클럽이 그나마 그거 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헬스클럽 한 달 문 닫는데요. 예. 그리고 Bienvenue en France. 엄마가 뭐 소포 보내거나 편지 보냈는데 우체국 한 달 문 닫는데요. 아이고. 중앙 그런 우체국 데도 빼고는. 있어요? 지역 우체국은 다 문 닫아요. 그럼 진짜요? 멀리 가야지. 보르도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중앙 중심에 우체국 하나만. 하나만. 그러니까 소포를 찾으려면 글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차도 없이. 아이고. 그리고 은행도 다 문 닫더라고요. 예. 이렇게 번가. 예. 어머 그래서 도대체 학교 식당 다 문 닫고. 학교 어떡해. 아예 닫는 거죠, 어차피. 네. 아니 그래도 밥은 뭐. 도대체 연 게 없어요. 뭐 다른 예. 일반 가게들도 다 닫았어요. 전멸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옛날에는 예. 잘 와. 쉬었어요. 옛날에. 그때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면서 과일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다가 이렇게 사리하는 거. 반죽해가지고 빵을 이제 구워서 먹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한여름에 네. 오븐을 틀잖아요. 근데 거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더워요. 찜질방처럼.
bordeaux 그렇게 더워요? 보르도 더워가지고 여름인데. 네, 또 길거리에 계시는 분 음. 집 없이 그 거지 아저씨한테 말 시키고 여기 왜 계시냐고. 아.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정부에서 주는 집은 있는데 가족들이랑 복닥복닥 싸우기 싫어서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우리 복지 시작되기 전이니까 정부에서 집을 준다고요? 이러면서 프랑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많은 이제 클로샤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네. 이런 복지를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생기더라고요. 생겼어요? Le HLM? 네, 우리 아빠 때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뭐 쉼터 이렇게, 같은 거? 아니요, 쉼터 말고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제공해주고 임대주택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다 최근의 오케이. 일이죠. 네.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어머, 우리는 다 그냥 거리에만 있고 정부에서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1인당 3평의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5평에 3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몇 명이다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집을 조금 늘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3평. 네. 1인당 3평.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아, 좋네요. 네, 우리는 그때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 1.1평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프랑스에선 불법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와. 재밌었어요. 아. 냄새는 조금 나가지고. 와인 냄새? 아, 죄송해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알겠죠. 특히 아니, 여름이면 왜냐면 뭐 외국인들의 냄새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케이. 그러니까 외국인도 한국에 오면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예. 그래? 마늘 냄새? 그 노인들이 좀 그렇지. 클로샤분들도 많이 안 씻으시고 해가지고. 근데 뭔가 집 없는 사람들이 제일 흥미로운 사람 같아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 집에 길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길이 있어요. 그 인생의 가는 길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클로샤분들 중에 저는 우리는 절망과 죽음의 끝에 거리로 나가는데 그분들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막 커다란 개도 막 데리고 있잖아요. 그 완전 때문이에요. 예, 그거는 또 이제 그 개가 있으면 경찰 이렇게 그걸 뭐래 유치장 같은데 그런데 안 들어간대요. 아, 개 진짜요? 때문에. 맞아. 예, 그런 개를 돌봐야 이유로- 돼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거지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욕이라 가지고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좀 그런데 근데 사실 불황자? 클로샤- 성자부리? 성자보이 클로샤 좀 안 좋은 말이야. 네, 네. 제가 성자보이. 무슨 단어가요 한 30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어느 때 3일 후에 생각나요. 오케이. 그때 전화 주세요. 괜찮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자부리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예, 그랬습니다. 와, 결국 바캉스가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기에. 예, 긍정화시키 결과적으로는 그랬네요. 아. 그분들이 또 친절하시고요, 표정이 밝으세요. 예. 사회 밖에 살면 뭔가 제일 행복한 방법인 것 같아. 뭔가 나도 저를 그냥 만들까 산에서. 머리는 딱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 그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성자부리들은 말 시키기가 위험하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하시고 거의 이제 절망의 끝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떠 있어서 우연히 클릭을 했는데 그분들만 또 인터뷰하고 다니는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인생 이야기를 또 네, 뭐 진솔하게 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흥미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집에 뭐 음식 같은 거 들어오면 가시는 역이 있으세요. 거기 안주 갖다 주러 가세요. 좋아요. 하셨던 경험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뭐 베이비시팅 같은 것도 하셨고 한글 학교에서 한국말도 가르치셨고 하셨는데 또 한 일이요. 푸아라고 아시죠? 푸아.
각 지역에 열흘씩 장이 서가지고 전 세계의 상품들을 Ah, 하는. oui, la foire de Paris, la foire de 네, Bordeaux. 네. Ok. 거기 한국관에서 일을 하면서 아. 막세이랑 스트라스부르크, 그다음에 홍, 보르도, 파리. 많이 다녔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 재밌었던 게 막세이랑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이 너무 성향이 다른 거예요. Ah, 물건을 직접 팔아보면 사람들이 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도 프랑스만 봤을 때는 프랑스와 한국 이렇게 보였는데 프랑스 안에서도 또 각 도시마다 굉장히 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경험들이 다 이렇게 재미있는 관찰과 이어지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거기서 진생 팔았어요. 당연하지. 근데 이게 반지랑 진생이랑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파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처음에는 너는 박사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진생 좀 팔아봐 한 거예요. 진생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블라 계속 해야 되는데 블라블라 계속 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건강에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할 말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냥 반지 팔았습니다. 반지요? 네. 안 되겠다. 잘렸어요. 그럼 반지는 뭐 옥반지 같은 건가요? 한국에서 플라스틱 반지인데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와, 잘한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네. 똘레랑스 독서토론 책에 그 굉장히 많은 경험담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그 사례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좀 육아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 키우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2010년 그쯤인가? 한국에서도 이제 프랑스식 육아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프랑스 아이처럼인가? 그런 식으로 책이 나와갖고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그 한국인 부모들도 그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뭐 보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되게 안 맞아서 읽다가 포기했다 이런 친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직접 또 아이도 키워보셨으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우주고 엄마는 절대적인 이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인데요. 가장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세상에 좋은 육아서, 노르웨이식, 핀란드식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육아서를 읽어도요.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이론으로 아이를 절대 키울 수가 없고요. 아이는 절대적으로 무엇으로 키우냐면요. 키우는 사람의 내 인성으로밖에 못 키워요. 근데 내가 그러하게 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아이한테 영어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 가지고 엄마들 중에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일부 나타나요. 모두는 아니고요. 뭐든지 뭐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자란 환경은 그것이 그 엄마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국인이면 내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아이한테 많이 투영되거든요. 그래서 조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 내가 자라온 내 인성, 내 가치관, 내 습관 이것들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몇 가지 좋은 점을 내가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나를 버린 남의 육아서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스 아이처럼 키워라 라는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한국식이에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렇게 키운다라는 책이 있었으면은 읽어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 점은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무슨 지침, 조언 이렇게 해. 그래서 저조차도 제가 어떤 부모를 만나도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엄마 마음대로 키우세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말해봤자 어차피 그렇게 안 키우세요. 못 키워요. 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 양육은 절대적으로 키우는 부모의 가치관, 습관, 그 다음에 환경이
99%고요. 1%는 노력과 그다음에 배움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와, 1%밖에 안 돼요. 크지 않아요? 네. 저희 세대는 사실 되게 많이 부모님 세대랑 저희랑 굉장히 갭이 크잖아요. 그때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또 지금 양육하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보면은 옛날에 나 컸던 것처럼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꿈틀꿈틀 되는 그런 제 친구들도 많고 저는 아이가 없지만 그래서 이걸 되게 바꾸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양육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어차피 아이에게 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 저한테 이 스며 있는 이 80년대 90년대 이 교육 방식이 저한테 얼마나 뿌리 박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100% 버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지금 2010년대 아이들을. 네. 직접 키우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한국식, 프랑스식? 오락가락 하면서 자신감 있고 즐겁게. 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줘라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즐거운 것이 일단 전 즐거워야 되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양육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키우려고 찡그린 얼굴로 고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맞아요. 내가 얘를 바라보는 게 되게 행복해. 키우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어떤 좋은 학원도 그렇게 비타민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것도 제 비타민 생각이에요. 효과. 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좀 행복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애기 키우는 거도 다른 것도 뭐 커플 사이도 일단 자기가 행복해야 네. 행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그런 것 우리는 같아요. 희생으로 자식을 키웠던 그런 거 없어요. 과거 세대가 있었거든요. 부모의 희생으로만. 근데 지금 세대가 희생이 불가능한 젊은 세대예요. 그런데 아이를 막상 키워보려고 하니까 이걸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얼만큼 희생하고 노력을 해야지 애가 잘 클까.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도 능력 있고 젊고 이런 사람들이 왜 아이를 원하지 않냐 그러면은 뒷바라지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무엇으로 잘 키우는지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부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다. 저 아까 소크라테스 네. 코트는 네. 프랑스 말로. 갑자기? 아니 우리 프랑스어 제너럴인데 몇 개라도 제가 써야지. 소크라테스가 불어로 아니 그거 그 사람 그거까지 이름 말고 네. 그 너 코트를- 자신을 알라. 프랑스어 뭐예요? 꼬네 또아또아맴. 근데 꼬네 이거 또아또아맴. 반말인데. 그렇죠. 꼬네세부 부맴. 그 대부분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또 하면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꼬네 또아또아맴. 오늘 너무 좋은 거 배웠어요. 오케이. 반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도 반말이니까. 맞아, 반말이니까. 봐봐요. 네. 잘 번역됐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프랑스에서 이제 경험하신 거 그리고 배우신 것들이 이제 지금 하시는 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그런 학부모 상담하실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이제 프랑스에서 경험하신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도움보다는 거의 학부모 상담을 하면요. 다 실패해요, 100%. 학부모 상담,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학부모 상담은요, 이 아이를 무슨 교재로 잘 가르쳐서 무슨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시 로드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담이 가장 편안하게 다가오고 익숙하고요. 엉뚱한 교육 얘기하면 여기 애 보냈다가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보내실 수가 있어서 학부모 상담은 딱히 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해봤자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비위에 맞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여기는 이러한 모양의 동그란 모양의 학원입니다. 예를 들면 동그란 모양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모나 네모를 원하시는 분은 얼마나 많은 사교육장이 있습니까? 다른 데로 다 가셔도 저는 너무 환영인데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맞춰서 내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없음은 양해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저는 제 모습대로 사니까 저는 늘 행복한데, 이 모습을 음식도 취향이 있듯이 이 취향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원은 그때 유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플랜을 계속 바꿔나가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만 나가고 이렇게 쇠퇴하는 학원도 있고요. 잘 되는 학원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일하시면서 이런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학부형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여기가 뭐 일이나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그냥 저 자신이니까, 그럼에도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것 자체가 프랑스 스타일이지, 프랑스 스타일을 하나 사와서 내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그것이 결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맞는 말 하시는데 틀린 거 한번 해보세요. 게스트라 프랑스 사람이라서 저한테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 이제 한국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굉장히 잘 맞고 좋아하지만 이러한 대화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아, 너는 그렇게 네가 중요해? 뭐 이렇게 나나나나거려 뭐 이런 거는 우리 제 세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태도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하려고 하죠. 잘 맞지 않으시는 분은 다른 학원을 이렇게 안내해 드린다든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조금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사회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꾸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거나 네. 좋은 사람이거나 제가 막 용감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배우다 보면 무엇이 행복의 끝인지를 배워요. 그것이 이렇게 사회에 환원될 때 사실 피아니스트들도요.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 누군가 들어줄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는요. 내가 어떠한 글을 썼을 때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배움이라는 것은 환원이 되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공자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부처님도 누군가에게 설법을 하거나 설파를 하지 않았으면 그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가끔은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왜냐면 경제랑 경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법과 쓰는 것도 잘 몰라요. 쓰는 거 잘하시죠? 누가 몰라요 그거? 맞아요. 너무 예리하시네요. 슬쩍 넘어가려고 했더니 네, 쓰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은 해요. 내가 이렇게
근데 성남에 어떤 신부님이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스페인에서 온 신부님이신데 하루 한 끼 먹어도 죽지는 않으니까 돈이 없으면 저기 줄을 잘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는데 결국은 뭐 네, 환원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 이제 돌잔치 때 저희 아버지가 장준하 선생님의 그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조금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은 37년 만에 그분의 사망 원인이 이제 자살이 아니라 이제 살해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원묘원을 만드셨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기부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에겐 좀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저희 아이 돌잔치 때 제가 뭐 500만 원 썼고요. 한복은 100만 원짜리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를 들은 상대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할 사람이 있을까? 그 결과를 따졌을 때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단 한 사람에게도 나는 기쁨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기쁘지 않은데 그 돌아오는 그 기운이 저는 또 기쁠까요? 너무나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일도 중요한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그게 언제 행복한지 그것도 조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완성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러세요? 아니에요. 네네. 아직 뭐, 네. 그래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젊은 사람한테 훨씬 배울 게 많고 네. 그렇게 환원 그다음에 이제 그 베델이라는 영국 분 대한메일 신보로 한국의 식민 상황을 이제 외국에 알려주신 감사한 분인데 또 이제 베델이니까 배랑 또 비슷하잖아요. 네. 또 한 그래서 번. 이제 사단법인 베델 기념 사업회에서 바른 인성 이제 교육진흥원이라는 단체를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인성을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어요. 이제 본부장을 맡아달라고. 근데 저는 애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이런 공자님 말씀했다가는 애들 인성 다 삐뚤어진다. 난리 난다. 이거 책상이고 뭐고 애들 그 얘기 하면요 다 쥐어 뜯어요. 이거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바른 인성은 웃는 얼굴로 즐겁게 아이들한테 노는 시간 좀 활발하게 좀 많이 주자. 그것을 부모님들한테 알리는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세비야. 그러면 이렇게 더 고차원적인 그런 그 인생의 목표도 있으시고 일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거는 조금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철학을 처음 택했을 때 한 공무원 분께서 철학해서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철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쫄쫄 굶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따지면요. 누가 독립운동을 할 것이며 누가 사회에 환원적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네, 안 먹어도 돼. 네. 뭐 벌 수 있는 일은 또 강의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렇게 해서 벌고 있고 대부분의 수입의 많은 부분은 다시 좋은 일로 돌리는 것이 그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건 그냥 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거 하려고 노르려고 해도 다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 모아서 독서 토론하니까 경기도에서도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박물관 가는 거 다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또 기념 사업하는 거 도와주시고 가끔 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인터뷰에 나가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 이렇게 국제적인 커플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장려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문화적인 교류도 되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입체적이어서 전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그리고 제가 프랑스 얘기할 때 성북성 꼬레앙에게는 너 집 잘 살아서 유학 갔다 와서 좀 뭐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공부하거나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모두가 좋은 여건을 갖춘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살아나가는 건데 일단 질문이 그래도 제가 원하는 프랑스와 한국의 이렇게 교합점을 찾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C'était notre plaisir. 맥시. Notre 뭐 plaisir. 없이.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생님 혹시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앞으로? 입양인들과의 에피소드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라는 책을 올해 출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세대 간 갈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다 중고생들을 위해서 재밌고 쉽게 써볼 생각입니다. 네. 그 입양인 그 에피소드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출판사에 원고는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네. 예, 올해 나오면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Merci les enfants. 비스, 아비앙또. À la semaine prochaine.